안녕하세요. 주식내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차트입니다. 오른쪽부터 연봉, 월봉, 일봉이에요. 연봉은 봉 하나가 1년을 의미하고 월봉은 봉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합니다. 일봉은 봉 하나가 하루를 의미하겠죠. 차트라는 게 큰 추세로 따지면 연봉부터 있을 거고 작은 추세로부터 따지면 분봉부터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지수를 분석할 때 추세의 큰 흐름을 알고자 할 때는 연봉과 월봉 이 두 개로 분석하는 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봉을 보니 꾸준히 상승했군요. 월봉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연봉은 꾸준히 올랐지만 월봉에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했네요. 그래서 지금 연봉에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했다는 건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확률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의 단기 추세가 무너진 상황은 상승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조정과 하락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뜻이죠. 지금 나스닥 차트의 확률 분포를 보면 상승과 조정과 하락의 비율이 비슷비슷했었는데 지금은 조정과 하락으로 조금 더 쏠린 느낌이 있죠.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신규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는 진입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 중에서 단기적으로 진입했던 투자자는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즉, 주식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궤력과 같은 구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논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궤력인 구간이 맞아요. 하지만 파생시장에서는 여기서 진입 기회가 존재를 합니다. 상승이 막혀 있을 때 하락 또는 완만한 형태의 조정만 나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파생시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시장이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시장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가가 1,000원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주가가 올라서 1,000원이 1,100원, 200원, 500원,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00원에 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걸 우리는 조정 구간이라고 하죠. 이 조정 구간이 3개월이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이 3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엔 1,000원에 다시 왔으니 이 3개월 동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이번엔 파생시장을 가봅시다. 똑같이 1,000원짜리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여기서 똑같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파생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만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기존에 있던 상품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상품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그 상품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조정 구간이라는 게 그 구간을 통해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조정의 구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조정을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지금의 미국 나스닥 차트는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뉴스를 봐볼게요. 헤럴드 경제 11월 12일 뉴스입니다. 개인의 예금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시작됐다는 기사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88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은행에 있던 자금은 21조가 하락을 했네요. 증권계좌에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죠. 투자자 예탁금은 9월 말 대비 11%가 늘었네요. 그리고 지난 5일에는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반면에 은행권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군요. 9월 말보다 21조 넘게 줄었는데 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단기성 자금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 심리 때문이죠. 다른 뉴스를 하나 더 봐볼게요. 한국경제 11월 16일 기사입니다. 청년층에서도 5천억씩 진입하고 있군요. 매일 하루 9만 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상승장 소외 공포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 투자자 절반이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해도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1월 들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을 합친 시장이라는 곳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즉 메이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지금처럼 계속 올리려는 게 달갑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 그 구조를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지금처럼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장일 때는 외부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게 파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장이 뉴스에 반응하는 특징이 호재가 나오면 호재여서 오르고 악재가 나오면 생각보다 덜 나빠서 오릅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악재는 저번 달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개인 투자자들의 참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지수를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연봉, 월봉, 일봉입니다. 연봉은 봉 하나가 1년을 의미하고 월봉은 봉 하나가 한 달, 일봉은 봉 하나가 하루를 의미하겠죠. 연봉을 보면 근 15년간 갇혀 있었던 지수가 올해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9월과 10월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는 강하게 올려버렸는데 1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참전을 하면서부터 바로 빼버리죠. 그나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밖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연봉과 월봉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가 강하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면 장대 음봉으로 밀리더라도 올리고 음봉으로도 밀리더라도 올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월봉의 상승, 조정, 하락의 확률 분포는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의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올려버리는 패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이들 메이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의 조정을 가져가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빠져주는 것만큼 개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재료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면 아마 이들 메이저 투자자들은 정말 기뻐하겠죠. 여기서 지수를 조금만 더 빼더라도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만 진입하신 분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신용융자 같은 외부 자금을 사용하신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나온 11월 21일 엊그제 뉴스입니다. 벌써부터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군요. 2년여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피 지수 차트를 봤을 땐 만약 지금이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반대 매매가 속출한다면 메이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에 대한 유혹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빚을 내 산 주식의 가치가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가 최대치로 치솟았답니다.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겠죠. 하지만 이 조정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혹시나 다시 상승했을 때 조정이 좋다면 상승할 확률도 높아지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상승을 하더라도 확률이 조금은 더 낮아지겠죠? 상승폭도 더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파란색처럼 똑같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낮을 뿐이겠죠? 이렇듯 메이저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승을 했다면 조정이 나와야 할 구간은 맞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좋은 조정을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개인 투자자들의 참전일 텐데 좋은 조정을 가져가고 미래를 도모할지 조정이 좀 안 좋더라도 여기서 파생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조금은 더디게 상승할 수 있는 선택을 할지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조정 구간의 초입일 테니 지루한 조정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파생시장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파생시장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투자는 하락이 막혀 있는데 상승 또는 횡보 조정을 하는 이런 투자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파생시장은 시기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한국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은 앞으로 좋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나눠주고 싶진 않겠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영화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생각을 심는다는 영화잖아요. 영화 후반부에 가면 글로벌 기업 후계자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메이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어쩌면 지금의 상승이 일시적인 상승일 뿐 폭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그들이 거래한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강한 상승 후 거쳐야 되는 조정의 기간일 거기 때문에 좋은 시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면 되겠죠. 다만 조정이 좋다면 앞으로의 상승 확률도 높고 상승을 했을 때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 금액을 조금 더 실을 수 있겠지만 조정이 안 좋을 때는 상승의 확률도 줄어들고 상승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줄여야겠죠. 그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진입을 했을 때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